예,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 또 7만 명 넘었습니다. 아마 오늘 9시에 발표될 최종 집계도 7만 명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역당국이요, 어제 전망치를 바꿨습니다. 다음 달 하순쯤, 즉 8월 말쯤이면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28만 명, 28만 명까지 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원래 봄까지만 해도요, 올 겨울쯤 되면은 한번 다시 유행할 수 있고 하루에 최대 11만 명 정도 될 수 있습니다. 했던 것이 왜 여름으로 그것도 하루 28명까지로 늘어났는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가파른지, 또 방역 대책 괜찮은 건지 꼼꼼히 보죠.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그래프부터 하나 볼까요, 교수님?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유튜버 레인보우로 보여드리는 그래프 7월의 확진자 수인데, 여러분 정중앙에 있는 그래프가 막대기가 7월 4일이에요. 2주 전. 7월 4일 막대기하고 7월 18일 막대기 비교해 보세요. 한 3배 차이가 납니다. 3배 차이. 아니 이게 게다가 좀 특이한 거는 이게 7월 4일부터 18일까지가 쭉 계속 올라간 게 아니고 한 번씩 푹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교수님, 이 그래프는 왜 이렇습니까? 일단은 꺼지는 부분은 이제 주말입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 날 아무래도 그 검사량이 줄기 때문에 예.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고요. 예. 왜 이렇게 그 속도가 빨라지느냐? 많은 그 전문가들이 하반기 유행 예측을 할 때 9월 피크가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에 이제 정점이 오는 여러 가지 유행 예측을 했는데 이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느냐 그리고 얼마나 유행하느냐에 따라서 정점이 9월 달 이렇게 빠르게 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1월, 12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BA5라고 하는 BA5라는 변이가 들어와서 이제 어제 발표를 보면은 전체 이 분리된 바이러스의 50%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우세종이 된 거예요. 네, 우세종이 우리나라에서도 됐습니다. 된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BA5의 경우에는 네. 기존의 BA1이나 BA2에 비해서 예. 전파력이 한 35% 정도 더 높다라고 되어 있고,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네, 그리고 이 면역 회피 능력, 그러니까 감염됐던 사람들이 재감염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좀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파의 속도가 빨라지고 네. 전파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유행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예. 정점도 높아지고 정점의 시기도 지금은 8월 셋째 주 정도로 예측을 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전에 BA5 같은 애가 올지 안 올지는 미리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 온 거예요. 우세종이 된 거예요. 지금 면역 회피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정확히 면역 회피력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오미크론 BA1, 2가 유행을 했던 예. 2, 3, 4월 달에 감염이 된 분들은 예. 자연스럽게 면역을 갖게 됩니다. 갖게 되죠. 그러면 이게 BA5가 다시 몸에 들어왔을 때 그럼 막아낼 수 있느냐? 실제로 외국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네. BA1, 2에 감염된 사람이 이 몸에 만들어진 항체가 네. BA5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힘, 그러니까 결합 능력이 한 35% 정도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술 평균적으로 이렇게 직접 연관을 줄 수는 없지만 그냥 35% 결합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재감염이 가능하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 결국은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들 예. 또 기존의 백신을 맞아서 면역이 있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 인구 집단들 그리고 감염이 됐던 분들 심지어, 중에서도 예. 일부는 감염이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행의 폭이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구의 37%, 전체 인구의 37%, 1,885만 명이 한 번씩 다 걸렸어요. 저도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느슨해진 측면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BA5, BA5라는 녀석은 면역이 있는 사람한테도 다시 감염시킬 수 있는 그 힘이 크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황이 더 엄중해지는 정말 그런 상황. 한 번 걸렸던 사람이 재감염되면 더 위험하다는 이 속설도 맞습니까?
속설이라기보다는 이제 외국의 그 우리보다 BA.5 유행을 먼저 경험한 나라들의 일부 연구 결과를 보면 예. 재감염됐을 때 예. 고위험군에서의 이 사망률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고위험군 안에서는 재감염됐을 때 사망률이 올라간다.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재감염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고위험군의 그 사망률은 적어도 이전에 그 재감염이 되기 전 감염과 동일한 수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번 걸렸을 때 저는 무증상이었거든요. 근데 혹시 제가 다시 재감염되면 그때도 무증상이에요? 아니면 또 증상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까? 반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좀 더 그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네요. 네, 알 수 없습니다. 또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땐.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자로 한 7만 명대가 된다고 하면 저는 숨어 있는 사람들이 더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곳곳에 있던 그 천막 임시선별 검사소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냥 가다가도 한번 받아볼까? 내지는 주변에 누가 하나 걸렸다 그러면 혹시 몰라서 뭐 받아보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숨어 있는 확진자 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미크론이 처음 유행할 당시부터 특히 이제 젊은층 또는 그 일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분들께서는 검사를 아예 받지 않거나 아니면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확진 검사를 받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확진 검사 체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가 존재를 하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도 아직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보통 이럴 때 그 실제 감염자는 2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감염되는 분들이 매일 10만 명 이상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2배로 봐요. 지금 10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뭐 수학적인 모델링에 통한 가설이긴 합니다만 8월 한 말쯤이면은 하순쯤이면은 하루 28만 명? 이게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죠. 이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4주 전에 재생산 지수가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조금의 편차는 있지만 1.0 전후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4주가 지난 상태에서는 1.3에서 1.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생산 지수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8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정점이 8월 중순에 올 수 있다라는 예측도 지금 있고 실제로 8월 14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예. 피크가 올 수 있다, 정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 30만 명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유행의 속도가 커질수록 예. 정점은 높아지고 전체적인 유행 기간은 좀 짧아지는 경향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점은 지금 정부 예상보다도 높아질 수 있고 네. 또 얼마나 검사를 제대로 받느냐에 따라서는 그렇죠. 더 많은 확진자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자, BA5, BA5가 여러분 우세종이 이미 됐는데 또 한 녀석이 등장했잖아요. BA 2.75, 뭐 별칭으로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그 종. 그 종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한번 발견이 됐고 그 후로는 어떤 모양인가요? 아직 BA275에 대한 정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퍼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감염 확인된 분이 해외 여행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미 이 BA275를 갖고 들어온 사람에 의해서 전파가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는 네. BA275와 BA5의 이 전파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만한 자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BA275가 네. BA5보다 전파력이 낮다면 일부 지역에서만 유행하다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BA275가 네. BA5보다 전파력이 높다면 서서히 BA5를 또 이겨내고 우세종이 되기 위한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점이 2번 생기는 쌍봉형의 유행이 길게 이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BA275는 인도에서 확인이 된 네. 그 변이 바이러스인데 예. 다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가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 변이가 인도에서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 BA275의 치명률이 아직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BA275가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BA1, BA2 또는 BA5보다 높다면은 유행이 커지고 길어지면서 쌍봉이 치명률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BA5가 한번 8월에 쳤는데 정점을 쳤는데 뒤에 BA275, 2.75가 따라오면서 한 번 더 치는 낙타 쌍봉형의 유행이 될 수 있다. 이러면 길어질 수 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은 지금 대충 알겠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센지 이걸 치명률이라고 하죠. 치명률은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아, 걱정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뭘 해야 하고 개인은 또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정부는 문 닫았던 선별진료소들 다 문들 좀 열고 또 백신 접종도 확대하고 등등등의 계획을 짜는데 거리 두기는 다만 시행하지 않겠다. 그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겠다는 거거든요. 엄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 그 정부가 발표한 그 대책들을 보면은 네. 유행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유행의 규모를 줄이려면 유행이 시작이 됐을 때 선제적으로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유행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동량이나 접촉량의 증가 또는 백신 접종률 그리고 이 변이의 그 전파력에 그냥 맡겨진 대로 그냥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 이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네. 이 피해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연령군 그리고 장기적인 만성적인 네. 그런 질환을 갖고 있거나 면역 저하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약한 분들. 예,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확실하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마 오늘 발표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네. 이런 사망자가 많이 나왔던 고위험 시설에 대한 면회 중단이나 또는 그 안쪽에서 이 입소한 분들이나 아니면 종사자들이 이 신속항원 검사나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지원이 다 중단된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부터 다시 빨리 그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고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 1, 2 때 유행 때와 비교를 해보면 네. 그 당시에는 이 고위험군의 그 백신 접종률, 3차 접종률이 70%를 육박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4차 접종률이 8.4% 정도 되고 잘 안 맞아요. 고위험군에서의 접종률도 33%를 못 채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행의 규모는 작은데 음흠. 오미크론 처음 유행보다는 작은데 실제로는 사망자가 더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빨리 챙겨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중증 병상이 한 1,000개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되면은 중환자 병상이 분명히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분모가 커지면 근데 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데는 적어도 병원들이 3,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환자들이 내보내야 되는. 예, 나가야 네, 나가야 되고 되니까. 또 차폐 시설을 해야 되고 음압 시설 맞아요.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빨리 행정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병상을 일정 규모 이상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빨리 결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면은 10만 명 넘을 수 있겠는데요. 집계로도. 네, 그 주간 평균이 대비해야겠는데요. 아마 그 마지막 주가 되면 10만 명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